안녕하세요. 6월 23일 EPL 라리가 세리에 경기 승패 프리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맨시티와 번리의 경기. 맨시티와 번리가 맨시티의 홈에서 만납니다. 맨시티는 사실상 우승은 물 건너갔지만 지난 경기 아스날을 상대로 3대0 대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경기 맨시티가 3골밖에 넣지 못한 게 의아할 정도로 파괴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데브라이너는 건재했고 제수스, 특히 스털링의 라인 브레이킹은 경기 감각이 쉬는 동안 잃을까 걱정하였던 본인이 한심할 정도였습니다. 중앙 수비와 윙백 사이가 종종 뚫리며 아스널에게 한두 차례 위험한 장면을 내주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에데르손이 아주 안정감 있게 처리하며 완벽한 경기력을 뽐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권도간의 볼키핑 능력이었습니다. 데브라이너에게 가려지긴 했지만 권도간은 지금 커리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네요. 다만 하나 걸리는 것은 맨시티에게는 동기부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승은 사실상 끝났고 2위 또한 거의 확정이기 때문에 동기부여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맨시티의 파괴력 자체는 현존 지구 최강이라 하여도 무방합니다. 번리는 현재 11위에 위치한 팀으로 이거 11위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럭저럭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맨시티만 만나면 힘을 못 추리죠. 경기 전적 상대 1무 4패로 평균 볼 점유율 30% 초반을 기록하면서 아주 깨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다만 리그 중단 전 5경기 동안 패배가 없었죠. 그런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번리는 바슬리, 테일러, 타코스키가 이끄는 수비 라인은 어느 팀과 비교해도 단단한 편에 속하나 상대적으로 약한 득점력에 번리의 창으로는 맨시티의 골문을 흔들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기는 의심 없는 무난한 맨시티의 승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라리가로 넘어와서 비아레알과 세비야의 경기 확인하시겠습니다. 갈 길이 먼 두 팀이 비아레알 홈에서 격돌합니다. 비아레알은 최근 굉장한 수비력을 기반으로 리그 재개 후 3경기를 모두 클린시트로 기록하며 1대0 승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현재 리그 7위에 랭크되어 유로파행 마지막 탑승을 한 상태인데 8위가 상대적으로 한 게임을 덜한 발렌시아임을 감안하면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죠. 비아레알이 이끄는 모레노, 페냐, 차클라, 알비올은 지금 어느 팀의 창을 갖다 놔도 다 막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몰라네스가 이끄는 증원 라인은 포백을 든든하게 조율하며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력을 보여주고 볼 점유율 또한 상대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며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헤라르드의 지난 경기 득점포는 매우 반가웠죠. 바카와 온티베로스 또한 상대 윙백을 철저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세비야 또한 갈 길이 굉장히 바쁩니다. 4위에 랭크되어 있어 헤타페의 추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승점이 반드시 필요한 경기인데 지난 바르셀로나전에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점은 세비야의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1실점도 허용하지 않은 쿤데, 헤수스 나바스, 카를로스, 레길론이 이끄는 수비 또한 비아레알에 뒤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캄포스는 이렇다 할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미드필더 페르난도와 토레스가 고군분투하였지만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주도권을 쥐기는 힘들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상대적으로 수비가 막강한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따라서 저득점 경기가 될 것이 분명하고 무승부를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레가네스와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사실상 강등이 확정된 레가네스와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그라나다의 경기입니다. 레가네스는 강등권 탈출을 시도하는 데 사활을 걸었으나 리그 재개 후 3경기 연속 승리를 확정하지 못하며 강등이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1무 2패를 기록하면서 완전히 추락해버렸죠.
레가네스의 약점은 사실 저득점 원인인 스트라이커 카리오에 있습니다. 카리오는 리그 재개 후 그냥저냥 아무 이유 없이 경기장에 산책하러 오는 선수급으로 뛰고 있었죠. 라인 브레이킹을 시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중원 미드필더 자원 또한 킬 패스를 시도하기보다는 계속 볼을 뒤로 돌리며 시간만 끄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스틴자의 몸을 날리는 수비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 팀은 강등되고 나면 부스틴자를 B클럽에게 뺏길 확률이 매우 높겠네요. 하지만 그라나다 또한 별다른 동기부여가 없는 중위권 팀입니다. 리그 재개 후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페르난데스의 공격 자원이라는 확실한 열쇠가 있기 때문에 많이 뛰는 축구를 구사하는 그라나다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을 가져가기보다는 뻥 축구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매우 많이 뛰는 상남자팀 그라나다는 3, 4일마다 치러지는 경기에 체력적 부담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래도 교체 자원이 어느 정도 괜찮은 편이기에 이 경기는 그라나다가 조금 리드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세리에로 넘어가서 레체와 AC 밀란의 경기입니다. 치열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레체가 AC 밀란을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레체는 지금 18위에 랭크되어 있고 강등권 싸움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 중이죠. 승점 1.1점이 소중한 레체입니다. 마음만 급한 레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레체 또한 리그 중단이 매우 반가웠을 팀입니다. 리그 중단 전 두 경기에서 내리 11점을 실점하며 상대적으로 로테이션 멤버가 부실한 탓에 체력 저하가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수비수 칼데론이 루치오니 조합은 상대에게 뒷공간 돌파를 아주 쉽게 내줬습니다. 그로 인해 중앙 미드필더 마에르가 공격에 자유롭게 가담하지 못하고 항상 수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죠. 그러나 롯데 자원보다 베스트 11의 기량은 확연히 차이가 나게 괜찮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이 풀 충전된 사포나라와 라파둘라에게 약간의 기대를 걸만합니다. 현재 8위에 랭크된 AC 밀란은 이것도 8위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유로파라도 진출하기 위해 이 경기를 꼭 잡아야 합니다. 7위와의 승점 차는 단 2점 차. 충분한 가능성이 있지만 과거의 명성과는 다르게 상당히 부진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평균 득점 또한 상당히 저조하고 홈에서 또한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번 경기는 리그가 재개되고 첫 경기인데다가 원정입니다. 레비치가 그나마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콘티와 키에르의 풀백이 공격 가담을 전혀 못하고 베나세르 또한 중원 미드필더지만 공을 효율적으로 운반한다기보다는 자꾸 뒤쪽으로 백패스만 고집하는 모습입니다. 어쩌다가 이 AC 밀란의 스쿼드가 이렇게 얇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레체나 AC 밀란 어디로도 기울지 않습니다. 저득점 경기 예상합니다. 이어서 피오렌티나와 브레시아의 경기 확인하시겠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리그 중단 전 그냥저냥 중위권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었죠. 상대적으로 강팀에게는 약하고 하위권 팀에게는 강한 딱 중위권 팀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풀가르가 카스트로빌라, 달베르트와 이끄는 중원은 볼 점유율 중심의 축구보다 내려앉았다. 윙포워드, 카에사 그리고 블라우비치의 뒷공간 침투를 노리는 팀인데 상대적으로 윙백이 느린 브레시아를 공략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는 센터백 밀렌코비치가 아무래도 결정할 수 있다는 찌라시가 돌고 있지만 경기 전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브레시아는 리그 중단 전 5경기 동안 1무 4패, 그야말로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수들은 경기당 평균 한 골도 못 넣는 0.8골을 밑돌고 있고, 팀의 사기 또한 강등이 거의 확정된 상황에서 사기 저하는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발로텔리가 뛰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발로텔리도 예전 빅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던 그런 경기력은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발로텔리를 받쳐주는 이선 또한 매우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횡패스만 남발하는 비아르드나손의 경기력은 FC 서울에 와도 주전을 차지할까 말까 하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죠. 이번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리그 중단 전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브레시아의 뒷공간 정도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오렌티나의 승리를 예측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볼로냐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볼로냐가 치열한 우승 경쟁 중인 유벤투스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볼로냐는 그냥저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거의 승패 수가 비슷하고 최근 5경기 또한 2승 1무 2패로 평범한 시즌을 보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볼로냐의 센터백 다닐루와 도미아스의 경기 집중력이 가장 문제인 팀인데, 이 팀은 실점을 시작하면 2골, 3골, 추가골을 매우 쉽게 실점하는 팀입니다. 첫 골을 실점하고 나서 미드필더인 소리아노와 오르솔리니가 항상 무리하게 공격에 가담하며 수비 지원을 못해주며 번번이 상대의 빠른 발들에게 쉽게 돌파를 허용하는 모습을 보이죠. 다만 고무적인 부분은 팔라시오의 공간 창출인데, 팔라시오가 윙인 바로우와 폴리에게 찔러주는 타겟 역할 또한 준수하게 수행 중이라는 것이 그나마 볼로냐의 공격 루트 중 위협적인 모습입니다. 다만 이게 견고한 유벤투스의 수비를 뚫을지는 의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벤투스는 라치오와 단 승점 1점 차로 리그 1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유벤투스를 모르는 분들은 이 경기 당연히 유벤투스의 승리겠구나 하실 수 있으시지만, 유벤투스는 리그 중단 전 4경기 동안 단 2득점에 성공하며 1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호날두의 PK 실축, 득점력 부진 등이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유벤투스의 전체적인 나이대는 다른 팀에 비해 상당히 높은 팀으로 체력 저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리그 중단이 노장 선수들에게는 담비 같은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도 할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젊은 피 디발라와 코스타가 노름이 있는 마투이디, 호날두와의 조화로 볼로냐를 괴롭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득점 경기를 기대하기는 힘들고 유벤투스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건 사실이지만 무승부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야겠습니다.